거대한 꽃병 모양의 해면, 외계 생명체 같은 해파리, 강모로 덮인 분절된 벌레, 커다란 문어는 남극에서 가장 최근에 발견한 생물입니다. 과학자들은 거대한 빙산이 부서진 후 이 생물들을 발견했는데 얼음 밑에 고대 생명체의 보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2025년 1월 길이 약 450m, 폭 19에서 69km, 두께 약 249m의 대형 빙붕인 남극의 조지 6세 빙붕에서 시카고 크기의 거대한 빙산인 A84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11월에서 2월 말까지 지속되는 여름철에는 빙붕이 표면에서 녹아 녹은 물이 리본 호수를 형성합니다. 리본 호수는 길쭉하고 리본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어쨌든 빙산이 떠내려가면서 해저의 일부가 넓게 드러났고 아무도 본 적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벨링하우젠 해 근처에 있던 연구선 팔코르호의 과학자들도 처음 본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빙산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계획을 변경했어요. 그들은 이것이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드문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치 숲속의 바위를 들어 올려 그 아래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았어요. 연구원들은 수바스티안이라는 이름의 수중 로봇을 사용해 8일 동안 심해를 탐사했습니다. 그들은 1280m가 넘는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숨겨진 생태계를 발견했습니다. 커다란 산호와 해면, 말 그대로 바다 동물들로 가득 차 있었고 얼음 아래에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었어요. 연구원들은 해저에서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많은 생명체를 발견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수중 고대 생명체는 단순히 생존한 것이 아니라 그 혹독하고 얼음장 같은 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번성하고 있었어요. 푹신한 작은 나무처럼 생긴 말미잘, 바다 거미, 빙어, 문어. 이 연구는 전 세계의 과학자들에게 생중계되었습니다. 생중계는 오픈 액세스로 제공되고 있어요. 가장 멋진 점은 발견된 생물 중 일부가 새로운 종으로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2025년에 남극에서 새로운 종이 발견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이 지역에서만 서식할 수도 있습니다. 남극은 단순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년 동안 다른 세계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남극 황극 해류가 남극을 둘러싸고 있는데 마치 큰 해자가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생물체들이 새로운 종이 아니라고 해도 과학자들은 달팽이, 강모가 있는 지렁이, 작은 개와 새우 같은 갑각류, 유령 해파리라는 매우 희귀하고 외계 생물체처럼 보이는 종을 발견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복잡하니까 그냥 거대 유령 해파리라고 부를게요. 이 해파리는 거대합니다. 위에 있는 동그란 우산 모양의 종은 폭이 1m가 넘을 수 있어요. 그 뒤로 4개의 긴 팔이 뻗어 있는데 각 팔의 길이는 10m에 달해 버스 길이와 맞먹어요. 과학자들은 1899년에 이 해파리를 처음 발견했지만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해파리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60년이 걸렸습니다. 유령 해파리는 유령처럼 보이는 투명한 보라색 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파리 촉수 대신 리본처럼 생긴 팔이 있어 먹이를 잡아 가운데 입으로 끌어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파리에는 사람 같은 뇌가 없지만 거대한 유령 해파리를 관찰한 연구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희귀 생명체는 특히 해저의 좁은 공간을 헤엄칠 때 팔을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제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소름 끼치지만 지각이 있는 존재일까요? 해파리는 뇌 대신 간단한 신경망을 가지고 있어 주변 세계를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유령 해파리가 움직이는 방식을 보고 과학자들은 다른 해파리보다 더 똑똑하거나 조직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해파리를 연구하면 과학자들은 뇌가 없는 동물이 어떻게 수중에서 까다로운 곳을 탐험하고 생존할 수 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멋진 발견은 털이 달린 작은 지렁이였어요. 과학자들은 이를 다모충이라고 부르지만 재미있게 들리니까 그냥 털지렁이라고 부르기로 하죠. 다양한 종류의 털지렁이가 바다의 매우 차갑고 깊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진 몸체를 가지고 있으며 몸의 옆면에는 작은 강모가 있습니다. 이 강모는 움직이고 주변에 있는 것을 느끼고 심지어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의 멋진 예는 남극 비늘벌레예요. 매우 차갑고 깊은 바닷속에 사는 다모충의 일종으로 반짝이는 황금빛 강모를 가지고 있어 매우 멋지게 보입니다. 남극 심해 탐사 중에 연구팀은 꽃병 모양의 거대한 해면도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면은 매우 느리게 자랍니다. 따라서 이렇게 거대해지려면 정말 오랜 시간, 어쩌면 수백 년 동안 그곳에서 자랐을 겁니다. 그 크기를 보면 주변에 사는 심해 동물들이 최근에 이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다 생물들은 수십 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얼음 아래에서 번성하는 군집을 형성했어요. 고대 생명체들이 얼음 아래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는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전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얼음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를 내리거나 얼음이 깨지고 한참 후에야 빙산 지역을 방문해 숨겨진 생태계를 탐사하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 몇몇 생물이 있는 텅 빈 해저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탐사팀은 거대한 빙산이 깨진 지 몇 주 만에 도착했고 빙산 바로 밑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빙붕의 첫 14km 뒤쪽에는 풍부하고 바쁜 생태계가 숨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둡고 춥고 오랜 세월 동안 숨겨져 있었지만 온갖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는 살기에는 너무 혹독하거나 얼어붙은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빙붕 아래에서 이 모든 생명체를 발견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동물이 어둡고 추운 수중에서 살기 때문에 빙붕 아래에도 동물이 있을 거라는 건 당연한 일이죠. 얼음은 동물들을 숨겨주고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예전에는 정말 폐쇄된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음으로 덮여있지 않은 남극 대륙의 해저와 매우 흡사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보통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불리는 작은 식물은 햇빛이 닿는 수면 근처에서 자랍니다. 크릴이라고 불리는 작은 새우 모양의 동물은 밤에 이 식물을 먹습니다. 크릴은 배가 부르면 가라앉아 해저로 먹이와 영양분을 가져오고 심지어 배설물까지 심해 생물들의 먹이가 돼요. 하지만 위에 거대한 빙하가 있으면 햇빛이 통과할 수 없으므로 식물이 자랄 수 없고 먹이가 될 크릴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로 인해 먹이도 줄어들고 동물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많은 생명체를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바다 밑으로 흐르는 강물처럼 수중 해류에 의해 얼음 밑으로 음식과 영양분이 몰래 들어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빙하가 녹으면서 생기는 해류가 생태계를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게 유지하기에 충분한 먹이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빙산이 떠내려간 지금 심해 생물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생명체들은 두꺼운 얼음 아래에서 매우 안정적이고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에서 매우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얼음으로 덮인 지붕을 잃으면 모든 환경이 완전히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자 중 한 명은 빙산이 떨어져 나온 빙붕이 지난 50년 동안 40km 정도 후퇴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더 큰 패턴의 일부입니다. 남극의 얼음이 점점 더 빠르게 녹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의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남극의 발견이 중요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이 숨겨진 생태계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또는 수세기에 걸쳐 이곳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면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깨진 얼음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개척되지 않은 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죠? 그저 얼음 봉우리와 끝없이 펼쳐진 남극의 설원이 있을 뿐이잖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미스터리가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발길이 닿은 적이 없는 거대한 미개척지, 숨겨진 산맥을 볼 순 없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층의 산 아래에 놓여 있어요. 마치 대륙 크기의 러시아 인형이 쌓여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산들은 남극의 비밀을 숨기고 있으며 이 비밀은 지구의 고대 역사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남극의 이 거대한 미개척지는 감브루체프 빙하 산맥이라고 불립니다.
위의 얼음층은 이곳을 자연과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도록 유지합니다. 마치 땅 속의 또 다른 땅과도 같은 곳이죠. 그리고 산만 숨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계곡과 언덕, 평원이 있어요. 전체 지역이 유럽의 알프스와 비슷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치를 즐길 수는 없습니다. 이 산들은 1958년 지진학 장비를 사용하여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반세기가 넘게 지났지만 이곳은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연구되지 않은 지각 물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얼음 때문이죠. 너무나 많은 얼음이요. 그곳에 알려지지 않은 고대 유물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밀 도시나 우주선이 숨겨져 있다면요. 물론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그곳을 찾아보는 것은 여전히 흥미로울 것입니다. 수백, 수천 킬로미터의 땅이 수억 년 동안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종의 동물이나 고대 문명의 유적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이곳에는 여전히 역사가 있습니다. 지구상의 대륙이 형성된 역사죠.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미 이 이야기의 일부를 알아냈습니다. 남극에 묻힌 산들은 원래 평범한 산과 같았지만 엄청난 규모의 사건으로 인해 잠깐만요. 산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우리는 실생활, 영화, 인터넷 사진에서 산을 보고 등반하지만 산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산이 항상 이런 형태로 지구상에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산은 지각판의 대규모 충돌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두 개의 거대한 단단한 땅덩어리가 서로를 향해 움직이다가 충돌합니다. 수십억 톤의 지각이 서로 쌓이고 섞이면서 산등성이와 협곡을 형성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네, 재앙이지만 매우 느리게 진행됩니다. 일부 지각판은 여전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여전히 서로 부딪히며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약 5천만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얼음 아래 캄브르체프 산맥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훨씬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구와 행성과학 저널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초대륙 곤드와나가 형성되는 동안 이 섬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두 개의 거대한 땅은 끝없는 바다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 1억 년 전 두 대륙이 충돌하여 곤드와나가 형성됐어요. 이 초대륙에는 현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호주, 인도, 남극 대륙의 영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조각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부분적으로 녹아내린 뜨거운 암석의 물줄기를 내뿜었습니다. 이 덩어리는 점점 더 커져 산을 이루었습니다. 산의 온도가 높아지고 질량이 증가하면서 어느 순간 곤드와나는 불안정해졌습니다. 초대륙은 자체 무게로 인해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표면 아래의 뜨거운 암석은 중력 확산이라는 과정의 결과로 옆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치약을 튜브에서 짜내보세요. 수십억 톤의 뜨거운 암석에서도 거의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극 대륙의 고대 산들은 이 재앙적인 사건 중에 나타났습니다. 방금 수억 년 전에 일어난 지구 사건의 시각적 시뮬레이션을 보셨습니다. 멋져 보이지만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 엄청난 규모의 파괴를 목격했을까요? 얼음 아래 캄브르체프 산맥이 세계에서 가장 탐험되지 않은 곳 중 하나라면 사람들은 어떻게 그 기원을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작은 암석 입자가 지구에 변화하는 지형에 대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르콘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를 타임캡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광물은 매우 단단하고 기계적 및 화학적 영향에 강합니다. 부수기도 어렵고 침식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라늄이 들어있습니다. 이 화학 원소는 과학자들에게 암석의 나이를 알려줍니다. 사실 우라늄은 항상 같은 비율로 납으로 붕괴합니다. 과학자들은 우라늄과 납의 비율을 살펴보고 광물의 나이를 매우 정확하게 결정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리겠지만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각 산맥이 형성되는 순간, 즉 지각판이 충돌한 후에 똑딱거리기 시작하는 시계라고 상상해 보세요. 암석이 형성된 후 우라늄은 천천히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우라늄이 납으로 변합니다. 이 붕괴 속도는 항상 동일합니다. 이 붕괴는 수십억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지르콘의 우라늄이 적고 납이 많을수록 오래된 암석입니다. 실제 이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질학자들은 여러 암석 샘플을 채취합니다. 실험실에서 이를 분쇄하여
결정질 지르콘을 추출합니다. 그런 다음 지질학자들은 입자를 산에 녹여 우라늄과 납을 분리해요. 그리고 나서 원자를 가속하고 질량별로 분류하는 질량 분석기라는 특수 장치를 사용합니다. 다소 복잡한 과정이지만 결론은 이 장치가 과학자들에게 우라늄과 납의 양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두 원소의 비율을 살펴보고 암석의 나이를 계산합니다. 지질학자들은 감브루체프 산맥 근처의 사암에서 지르콘을 채취하여 그 입자를 연구하고 우라늄 수준을 조사하고 산 형성의 연대기를 계산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얻은 데이터를 지구의 역사와 비교하여 남극 대륙에 묻힌 산들이 초대륙 곤드와나가 형성되는 동안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초대륙에 호주, 인도, 아프리카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았을까? 그 남극 암석의 지르코늄은 이들 국가의 지르코늄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즉, 오래전에 이 세 대륙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브루체프 산맥은 약 6억 5천만 년 전에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5억 8천만 년 전에는 히말라야 산맥의 높이에 도달했고 8천만 년 후에는 지각이 녹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구상의 대부분의 산맥이 변화하고 무너지는 동안 감브루체프 산맥은 얼음 아래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물, 토양, 바람, 지진, 중력 및 기타 자연의 힘은 산악지대를 파괴합니다. 이 과정을 침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남극에 묻힌 산들은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았어요. 추운 기온과 주변의 빙상 덕분에 이 산맥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산맥은 지구상에서 가장 잘 보존된 고대 산맥 중 하나입니다. 좋아요. 그런데 왜 이 산들을 탐험해야 하나요? 과거의 초대륙 곤드와나가 무너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식물, 얼어붙은 곤충 사체, 고대 박테리아가 두꺼운 얼음층 아래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대 동물은 어땠을까요? 곤드와나에는 많은 종들이 살았을 수 있습니다. 남극의 고대 산을 연구하면 약 5억 년 전 지구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알 수 있습니다. 남극 대륙이 녹색 대륙이었을 때 남극에는 무엇이 살았을까? 그 생명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고대 생물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작은 입자를 사용하여 초대륙의 출현 날짜를 계산할 수 있다면 이 숨겨진 산맥을 조사한 후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모두 매우 흥미롭게 들리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미지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탐사하려면 수많은 얼음을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대륙에 중장비를 운반하고 기지를 건설하고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대규모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 것 같으니 이 숨겨진 땅은 오랫동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을 것 같네요. 어떤 억만장자가 남극 대륙의 비밀을 알아내길 원해서 대규모 탐험을 준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